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제 16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참 좋은 날입니다. 최고위원으로 새로 진행이 되신 김관영 최고위원 나오셨고 주승용 부의장을 나오셔서 이제 당연 정상 같은 이런 마당에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의 대변인으로 강신업 변호사, 또 청년 대변인으로 김소연 의원, 그리고 수행 대변인으로 노영관 대변인 이렇게 임명을 하는 날입니다. 자, 우선 공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11분간 단독 환담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주셨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두 나라 사이의 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혀 환담 내용에 다소 온도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환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평가할 만합니다. 한일 관계 경색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로 진전되어 특히 한미동맹에도 균열의 위험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는 22일로 지소미아의 기한이 종료되고 미국은 스틸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한국에 보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직접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일 갈등의 해결은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소미아의 연장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획기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지난 8월 7일 첫째,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 둘째, 금전적 배상 요구 폐기, 셋째, 피해자 배상 문제 국내 자체 해결 등의 3대 원칙을 제안하는 바 있습니다. 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일본에게서는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 외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석현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과 최상영 전 주일 대사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한일 기업과 국민성금, 한국 정부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대의변제 형태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가 먼저 나서 피해자 배상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문제의식은 저의 제안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아픈 역사의 피해자인 우리가 도덕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먼저 통 큰 양보를 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 한일 갈등을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호 번영의 미래를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익과 우리 국민의 민생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미국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가는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로 밀리고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점을 명시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한일 관계 해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저희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이 새로 임명이 되고 최고위원 주승용 의장께서도 이제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참석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 됩니다.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에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는 만큼 저희 바른미래당은 중간지대 제3지대를 더욱더 확대해서 총선에 승리하면 물론이고 한국 정치 구조를 바꿔나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우리 당무가 여러 가지 밀려 있었던 것 교광특위에서 통과가 되고도 지역위원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들 또 앞으로 총선을 위해서 총선 기획단을 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널리 인재를 영입하는 문제 등을 해나갈 것입니다.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정당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당이고 우리나라 정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정치 구조 개혁의 정당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젊은 인재 또 여성 인재 사회적 약자를 더욱더 크게 넓혀서 우리 당의 기초를 보강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블루오션이고 오늘 입당해서 대변인으로 앞으로 일하게 되실 강신업 변호사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공보이사를 역임하셨고 언론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의원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전에 다른 당의 그 당내 불합리한 점을 사회적으로 고발을 하고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미래를 보고 당에 입당을 해서 혁신위원회를 거쳤던 분입니다. 노영관 대변인은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근 부대변인으로 그동안 당의 홍보실에 적극 기여를 해왔던 분입니다. 수원시에서 4선 의원을 하고 경기도 시군구장 협의회 회장, 전국 시군구 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아주 적극적이고 혁신한 지역 일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분들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거는 그래. 강신업 변호사 모시죠. 대표님 일어서시고요. 나가셨어요. 강신업 변호사. 여기서 하십니다. 여기서. 이따 오셨니까요? 이거 쓰셔야죠. 네. 그 볼펜 밑에 변호사님 사인하시고 이거 편안하게 저 아니 그 밑에 볼펜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밑에. 여기 예. 그래. 추천이 박수.
대표님 잠시만 우리 최고위원님도 같이 한번 촬영하시죠. 네. 그러면 앞에 놓으시고요. 보다가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생각 좋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강신업 우리 제1호 입당자 인사 말씀 잠깐 하시죠. 제자리에서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른미래당에 불러주셔서 제가 입당할 수 있게끔 해주신 손학규 대표님과 그리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손학규 대표님이 가지신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그런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양당제가 갖는 국능 분열을 반드시 종식시켜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나라, 진정한 삼권 분립이 구현되는 나라, 그래서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국정에 반영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력이나마 제가 대한면역 공보이사를 지내고 과거에 언론 활동을 많이 한 것 등등을 10분 활용해서 대표님을 도와서 바른미래당이 우리나라에서 우뚝 서는 정당으로 제1정당이 될 수 있도록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지하겠습니다. 1호 영입 인사입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먼저 회의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회의자리 2페이지 한번. 아니 우리 이제 최고 그러니까요. 네. 주순용인데 그건 좀 이따 하시기로 하고요. 일단 먼저 대변인 임명을 좀 해야 됩니다. 회의자리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네. 회의자리 2페이지요. 네. 협의사항. 네. 네. 중앙당 대변인 임명건인데요. 중앙당의 공보 강화를 위해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중앙당 대변인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세 분이 계십니다. 대표님께서 임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당 대변인으로 강신업 변호사, 노영관 전 수원시의회 의장, 김소연 변호사를 임명을 합니다. 노영관 대변인은 수행 대변인으로, 김소연 대변인은 청년 대변인으로 일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세 분 대변인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네. 좀 가까이 서시고요. 네. 자, 임명장 강신업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대변인으로 임명함. 2019년 11월 6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노영관 의원님 나오세요. 임명장 노영관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수행 대변인으로 임명함. 2019년 11월 6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임명장 김소연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함.
2019년 11월 6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예, 우리 최고자 우리 수석 대변인도 같이 촬영하시면 됩니다. 김정화 대변인 나가요. 김정화 대변인. 예. 다 가야지 대변인. 야, 대변인 짱짱하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임명 받으신 세 분만 한번 다시 찍겠습니다. 예. 임명 받으신 세 분만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대표님 같이. 예, 대표님 같이.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우리 세 분 대변인 간단하게 한 30초 이내에서 소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신업 신임 대변인. 네. 대변인 자리가 막중한 자리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제가 맡은 바 임무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부족하다면 많이 질책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물어주시고 저를 많이 촬영도 해주시고 그리고 기사도 많이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노영관 수행 대변인. 네, 노영관 수영 대변인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손학규 당대표님을 모시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오늘 대변인 임명이 갔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고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소연 청년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 부산시의원이자 오늘 임명받은 대변인입니다. 지난 1년 넘도록 2년 안 되게 정치에 입문해서 마치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것처럼 질곡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청년으로서 성장한 모습으로 대변인의 역할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금기와 성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면 안 되는 영역들이 많아지는데 언론이 말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대변인으로서 속 시원하게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카메라 마사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들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최고위에 참석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대표실 분위기도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또 오늘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강신업 변호사의 입당과 또 대변인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 또 우리 김소연 의원님 또 우리 노영관 대변인 오늘 대변인으로 출범하신 걸 축하드리고 특히 전에 원내대표를 하셨던 우리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또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내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최고위원회에 이렇게 좀 불참이 많았던 것은 뭐 당에 서운함이 있거나 뭐 대표한테 서운함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당이 이길수록 더욱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손 대표님으로부터 최고위원직을 제안받았을 때 제가 맡는 것보다는 다른 분이 맡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야 고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른미래당을 포기했을 때 그것은 자유한국당에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 끝에
저는 이것만은 안 된다 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청와대와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폐 정당인 자유한국당에게 바른미래당이 흡수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의 기둥뿌리라도 바치고 있겠다는 심정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실력은 경제와 대북관계가 우선입니다.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이던 남북관계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화된 그런 느낌입니다. 청와대와 여당만 작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않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감싸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외교 역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시급합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2%대로, 실질 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강주의 자영업 폐업률은 8년째 전국 1위입니다. 주요 상권을 벗어나면 임대 편말이 질비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지역구의 전통시장 내에 있는 옷가게를 자주 방문합니다. 최근에 아주머니께서 요즘같이 장사가 안 된 적이 없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서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얼마 전 청와대 수석이 국회에서 막말을 치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 경제 정책에 대한 아집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걱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이후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대 극부만 노리고 있는 정당입니다.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이럴 때 국민들은 제3의 중도개혁신당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1대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서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제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에서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서 총선 출마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당과 야당에게 새로운 선거제 개편안을 다가오는 21대가 아니라 22대부터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21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21대 총선의 룰과 의원 정수를 정하려고 하니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같습니다. 선거일에 닥쳐서 대충 서로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만들면 졸속 선거제도가 될 것이 뻔합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어떻게 다느냐 보다도 이제는 방울을 언제 달 것인가부터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관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8일, 5월 15일에 원내대표 사임하고 약 거의 6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8일 우리 당은 패스트트랙 당시 전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하나된 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전 의원의 결의로
화합, 자강, 혁신이라는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바른미래당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최고위원으로 당무를 좀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제가 고사했던 이유는 바로 원내대표를 사임하면서 다졌던 우리 당의 결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손학규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 또 유승민 전 대표 화합만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또 제가 이 선에서 물러나 있는 것이 이러한 당의 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된 당으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이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논쟁이 아닙니다. 바로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이었어야 합니다. 무엇이 개혁인지, 또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를 놓고 철저하게 당내에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보냐 어떤 보수냐를 놓고 싸우다가 당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념을 넘어서 민생만을 바라보겠다고 만든 정당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념의 잔재들, 이제는 걷어내야 합니다. 창당 초심으로 우리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당의 혼란을 하루빨리 매듭짓고 어게인 2016년을 위해서 총선 체제로 당 조직을 신속하게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다당제 제3정당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있는 제3정당을 바른미래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재건을 위한 절박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니다.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또 당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장 최일입니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값을 올리기 위해서 종계 생산량을 담합한 사마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할인 등 4개의 회사에 3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담합행위가 불러온 소비자의 피해를 비춰볼 때 3억이라는 솜방망이 과징금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4개 회사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년간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 대비 23%로 감소시키기로 합의를 하고, 또한 종계 판매 시장의 1, 2위 사업자는 원종계 수입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 판매 가격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담합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수입량 제한과 가격 담합은 조류 독감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와 맞물려 2013년 12월 3,000원이었던 종계 가격이 2015년 7월 5,500원으로 무려 80% 이상 인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해서 고작 1, 2위 업체가 1억 6,700만 원, 9,900만 원의 솜방망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공정위가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적발되어 처벌받는 것보다 적발되지 않을 경우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담합행위는 살인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담합행위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대변인 최도자 의원입니다. 교육부가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 종합 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교육의 불공정한 현실이 드러날 것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맹탕소리만 요란했던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국민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불공정한 경쟁에 분노했지만 조사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직원 자녀가 255건이나 입학했고 교수 소속 학과로 입학한 것도 33건이라 밝혔지만 해피 재척이 잘 됐다며 추가 조사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제도의 문제로 치부려 하려 했고 고교 서열화 경향을 찾아냈다며 확인되지 않은 고교 등급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것도 추가로 조사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조국 일가를 포함해 교육부 조사에 노심초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준 면죄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만 안심하는 사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이 정권의 표현은 제 식구 감싸기에 묻혀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교육부 이번 조사는 특목고를 폐지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예먼 대학들만 괴롭힘 당한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학을 희생양 삼는 게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총장입니다. 오늘은 개혁 입법을 방해하는 정치 세력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3법,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혁안 등 주요 개혁 법안들이 현재 잘 아시는 대로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3법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민들께서는 이들 개혁 입법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혁 입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자세는 참으로 개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안 없이 줄곧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개혁 입법에 몸을 사리는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수구정당이라 호되게 비판하시던 그 결기는 어디 가고 당장 눈앞에 이익만 쫓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저는 지난해 제가 발의했던 유치원 3법 중재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수정안 발의에 30명 이상의 의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혁 입법에 몸을 사리는 우리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거부하셨습니다. 개혁 입법을 방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도 수구 보수 혹은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간곡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더 공개 발언 없습니다. 공개 발언이 더 이상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